IT에 관한 이야기를 가장 쉽게 전달해드리는 시간, 이인복의 IT 트렌드를 읽답니다. 안녕하세요. 이인복의 IT 트렌드를 읽다, 일상 속 IT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잘 지내셨죠? 네, 지난주에는 크리스마스도 있었고 이번 주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방송을 쉴까 하다가 관련된 소식들은 몇 가지 전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30일까지 쭉 시간이 가능한 한 달려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아무쪼록 이번 주는 한 해 잘 마무리하는 주 되시고요.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드릴 소식은 한 가지만 준비를 했어요. 암호화폐 이야기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 암호화폐 과세 유예가 떴죠. 이거는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이슈는 우리가 주식 거래를 한다든지 해외 주식 투자를 할 때도 그렇고 부동산 투자를 할 때도 그렇고 내년에 세금폭도 달라지죠. 무엇이든지 간에 소득이 있는 곳에서 세금이 있게 마련입니다. 어떤 나라에 살든지 간에 이 세금이 제일 무섭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서 몇 프로 정도의 세금을 내게 될까요? 이런 이야기를 제가 이제 강의 시간 던지게 되면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게 애매한 상황이 돼요. 왜냐면 코인으로 돈 버신 분들이 오늘 없잖아요, 이번은요. 너무나 안 좋은 일들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이 소득세에 대한 것들, 암호화폐에 대한 소득세는 사실 아직 정해진 게 없습니다. 안 내고 있었던 거죠. 소득세를 걷기는 해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분명히 소득이 있으니까. 그럼 얼마나 걷어야 되느냐? 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속적으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그래 250만 원까지는 공제를 해주겠다. 그러니까 깎아준다는 얘기입니다. 250만 원까지는 제로인 거고요. 수익이 250만 원을 넘게 되는 순간부터는 250만 원을 빼고 나머지에 대해서 22%의 세율이 반영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1000만 원 정도를 벌었다. 가정하게 되면은 250만 원을 뺀 나머지에 대해서만 22% 세금인 겁니다. 근데 요게 크죠. 굉장히 큰데 해외식 투자하는 거하고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코인 시장이 잘 되고 있을 때에도 문제는 컸을 것 같아요. 이거 22% 수익 내는 거 너무한 거 아니냐. 잘 될 때는 뭐 500%, 700%까지 수익 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요. 근데 요즘 같은 겨울 시기에도 문제가 더 크죠. 왜냐면 수익이 나지도 않았는데 이거 얼마나 좀 벌었었다고 또 뜯어가게 되느냐 라는 얘기가 나올 겁니다. 이 균형을 맞추는 게 제일 어려운 일이 될 텐데 어쨌든 이를 반영해서인지 소득세법 개정안이 의결이 됐습니다. 원래 다음 달 2023년 1월 1일부터 세금이 매겨지는 거였거든요. 근데 2년 뒤인 2025년 1월 1일부터로 도입되기로 했어요. 자, 이번 유예가 처음은 아니에요. 계속해서 해야 된다 얘기가 나왔다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뭐냐면 2021년도 10월 달에 과세 한번 얘기가 나왔었다가 안 되겠다 내년으로 하자. 그래서 올해 1월로 밀려섰다가 다시 내년으로 연기가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세 번이에요. 여기다 이제 네 번째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2025년에는 정확하게 과세가 될 거다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뭐든지 간에 돈을 받았어야 되는 건데 지금 소득세를 안 내고 있는 거잖아요. 명쾌히 보자면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은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안 내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 명분에 대한 것들은 뭐였느냐? 과세 준비 미흡과 투자자 보호에 대한 얘기가 제일 컸습니다. 사실 뭐 투자자 보호도 당연히 크지만은 과세 준비 미흡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도대체 뭐가 미흡하냐? 세금을 매기기 위해서는 우리 정확하게 측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미리 세금을 떼고 나서 연말정산을 하실 때 연말에 다 집어넣고 난 다음에 세금을 좀 많이 냈었네 돌려주겠어 이거라든지 세금을 적게 냈네 내셔야 돼요. 이런 기준으로 보는 거죠. 근데 이런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 암호화폐를 거래할 때는 가스 비용이라는 걸 내게 되죠. 수수료. 이건 거래 비용이냐? 이것도 정해야 되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해외 거래소를 이용할 경우에는 이때는 세금을 어떻게 추적할 것이냐? 라는 얘기도 있고 우리 에어드랍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무료로 받은 것들. 이런 코인에 대해서 어떻게 과세할 거냐? 무료로 받았었는데 나중에 100만 원이 됐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에 대해 뭐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있겠지만은 뭐뭐에 기해서 보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법이라는 건 명쾌해야 되잖아요. 명쾌한 명시가 되다 보니까 애매한 게 워낙에 많은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겠죠. NFT는 더 심하기는 해요. 그것도 손대진 않고 있지만 지금은. 자, 남은 2년 동안 그렇다면 시스템 개편에 집중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시스템 개편에 집중한다는 얘기들은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집중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정부 기관 하나 딱 만들어 놓고 나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거보다는 각각의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소득세를 측정할 수 있도록 이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뭐 이제는 될 것 같긴 합니다. 우리가 이제 자신의 계좌번호로 등록하는 것들 명확하게 누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게 된 지도 2년 남짓 됐잖아요. 이런 것이 차차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2년 뒤에 세금을 내야 된다. 근데 이거랑 맞물려서 하나 더 이제 고민하시면서 지켜보셔야 되는 게 바로 증권형 토큰, STO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이 이슈예요. 자, 증권형 토큰에 대한 것들을 보게 되면 금전 및 재산적 가치가 있는 제공하고 그 대가로 투자성이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것으로서의 이익간의 이상의 유권을 충족한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 증권이라고 하면 주식 개념인 거잖아요. 어떤 거 샀을 때 그거에 대한 권리 이거에 대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 토큰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미 토큰들 중에서도 단순히 비트코인처럼 거래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토큰을 갖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지분을 갖고 있으면서 이자를 받게 되는 경우들도 있죠. 이렇다고 한다면 이런 것도 증권형으로 보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물론 요즘 언론에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 중에 하나는 이 얘기가 나와요. 실물 자산에 기반을 준 토큰이다. 실물 자산에 기반을 줬다는 거는 이제 부동산을 갖다가 증권형 토큰으로 만든다라든지 이런 걸 얘기를 하거든요. 예술품을 토큰으로 만든다라든지 이걸 얘기하는데 아무래도 실물 자산뿐만 아니라 증권 성격이 있는 것들은 다 들여다볼 것 같습니다. 이미 증권사들은 이것 때문에 내년에 신사업으로다 증권형 토큰에 대한 이슈가 준비가 되어져 있는 상태예요. 이제 준비를 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거래라 라고 이야기, 우리 증권사를 통해서 증권형 토큰을 거래하세요 라고서 신사업 모델을 잡아놨던 것들이죠.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걸로 끝났으면 다행이긴 한데 지금 계속해서 이슈가 나오는 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도 마찬가지죠. 기존 토큰의 증권성 여부에 대한 것들이요. 시장에는 워낙에 10,000개, 20,000개가 넘는 토큰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다 하나하나씩 보면서 이거는 증권형에 해당한다, 아니다 라고 규정을 내리기가 힘듭니다. 근데 힘들기는 하지만 못한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새로운 먹거리라면 증권사에서 적극적으로 뛰어들 것 같기도 하고 이것들 역시도 한꺼번에 검증대에 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암호화폐 관련된 이슈들 요즘에 수익이 떨어지긴 했었지만 그걸로만은 끝은 아닙니다. 내년에 세금, 내후년이지만 세금을 내야 되는 문제에 대한 것들, 그렇다면 이걸 정교하게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관련 프로젝트들 계속 이슈가 나오게 될 것 같아요. 투자자 보호라는 얘기도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투자자를 보호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각 사들이 닥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회사들도 뭔가를 내놔야겠죠. 거래 준비를 명확하기 위해서는 거래 개편도 과 시스템 개편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무엇보다 제가 관심 있는 건 증권형 토큰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지, 이 모든 것들 이제 26일인데 27일인데 얼마 안 남았네요. 얼마 안 남은 시점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 보면서 하나하나 정리하고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IT에 대한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또 더 재밌는 이야기를 찾아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용 괜찮으셨으면 주변에 많은 공유 부탁드리고요. 혹시라도 풀이를 원하시는 게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관련된 것들 보고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상 IT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